엄마, 엄마, 나야. 수진이야. 나 지금 큰일 났어. 차 몰다가 사람을 쳤어. 300만 원, 지금 당장 300만 원이 필요해. 안 그러면 나 경찰서에 신고당해. 체포돼. 엄마, 제발. 빨리. 이 전화를 받은 건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67세 박선희 할머니였습니다. 오후 4시 저녁 장사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떡볶이 육수를 끓이고 김밥 재료를 썰고 있었지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전화 영업 때문이었습니다. 보험, 대출, 건강식품, 온갖 광고 전화들. 하지만 받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보세요. 그 순간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국자를 들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뜨거운 육수가 바닥에 튀었습니다. 우리 딸이, 우리 수진이가 사람을 쳤다니. 할머니는 당장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올 시간이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통장과 신용카드를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은행은 이미 업무가 마감되었고 결국 ATM 기계 앞에 서야 했습니다. 300만 원. 지금 당장. 송금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선희 할머니가 받은 이 전화. 정말 딸이 한 전화였을까요? 아닙니다. 가짜였습니다. 사기꾼이 컴퓨터로 만든 목소리였습니다. AI라는 기술로 딸의 목소리를 그대로 복제한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가 어떻게 사람 목소리를 똑같이 만들어낸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요즘 세상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기꾼들이 이걸 악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튜브에 올린 영상 몇 초, SNS에 올린 동영상 몇 초만 있으면 됩니다. 그걸로 똑같은 목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목소리만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억양도 똑같고 말투도 똑같습니다. 우리 귀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박선희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24년 동안 들어온 딸의 목소리. 뱃속에서 10달을 키우고 젖을 먹이고 키우면서 들어온 그 목소리. 그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운이 좋았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깨달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할머니가 스스로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의심했을까요? 무엇이 할머니를 깨닫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일 당장 여러분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자식 사랑하는 세대가 제일 위험합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그 마음을 노리니까요. 자, 그럼 박선희 할머니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박선희 할머니는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심장마비였지요. 그날 저녁도 기억납니다. 같이 저녁 먹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같이 운영하던 가게였지요.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정말 외로웠지요. 저녁마다 빈 식탁을 보면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했는데 말입니다. 문 닫고 설거지 끝내고 둘이 앉아 소주 한잔하며 하루를 정리하던 그 시간들. 오늘은 손님이 많았네. 김밥이 제일 잘 나갔어. 내일은 재료 더 준비해야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던 시간.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텔레비전만 켜놓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자식들이었습니다. 딸 수진이는 대전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중소기업 격리 직원으로 일하지요. 결혼은 아직 안 했습니다. 35살인데 말입니다. 엄마는 걱정이었습니다. 우리 딸, 언제 시집 가나?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데. 아들 민수는 인천에 삽니다. 결혼해서 아내, 아들 하나와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옵니다. 손자를 데리고요. 할머니, 우리 왔어요. 그 목소리 들으면 하루가 행복했습니다. 딸은 한 달에 한두 번 전화를 합니다. 바쁘니까요. 직장 생활하느라. 엄마, 건강하세요. 밥은 잘 드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딸의 그 목소리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으면 또 한 달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스마트폰이 서툴렀습니다. 아들이 몇 년 전에 사다 줬습니다. 엄마, 이제 다들 스마트폰 쓰니까 엄마도 쓰세요.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배웠습니다. 전화 받고 거는 것, 문자 보내는 것. 그것만 겨우 배웠습니다. 영상통화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아들이 몇 번 가르쳐 줬지만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버튼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누르는지 헷갈렸습니다. 인터넷 검색도 서툴렀습니다. 한글 자판 찾는 것도 한참 걸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찾아서 누르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별로 안 썼습니다. 전화 받을 때만 썼습니다. 요즘은 전화 영업이 하도 많이 왔습니다. 하루에 대여섯 통은 기본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험 광고, 대출 광고, 건강식품 광고, 심지어 주식 투자 권유까지. 고객님, 지금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30% 할인됩니다. 고객님, 저금리 대출 필요하지 않으세요? 고객님, 이 건강식품 드시면 무릎 관절이 좋아집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다 받았습니다. 거절하는 게 미안했거든요. 상대방도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하지만 너무 많이 걸려왔습니다. 장사하는 중에도 걸려왔습니다. 손님 받는 중에도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르는 번호는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혹시 딸이 번호를 바꿔서 그런가? 혹시 아들이 새 번호로 거는 건가? 혹시 손자가 할머니한테 전화하는 건가? 그래서 가끔 받았습니다. 모르는 번호도.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설령 그게 광고 전화라 해도 사람 목소리라도 들으면 좋았습니다. 가게 장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학교 끝나면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떡볶이 3인분, 김밥 2줄, 튀김 5개. 그렇게 주문하던 아이들. 요즘은 많이 줄었습니다.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 먹습니다.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습니다. 할머니 가게를 찾는 손님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매출도 줄었습니다. 예전엔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벌었는데 요즘은 100만 원 벌기도 힘들었습니다. 월세가 80만 원입니다. 재료비, 전기세, 가스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 가게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할머니의 전부였으니까요. 이 가게가 있어야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딸이 한 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가게 그만두고 쉬세요. 내가 매달 용돈 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내 돈 모아서 결혼 준비해야지. 엄마한테 쓸 돈 없어. 우리 수진이만 잘 되면 돼. 그게 할머니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만 보면 됐습니다.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외롭고 자식 사랑이 깊고 스마트폰도 서툰. 전화 영업에 시달리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르는 번호도 받는 그런 할머니. 사기꾼들이 노리는 건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오후 4시. 할머니는 저녁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떡볶이 육수를 끓이고 김밥 재료를 썰고 튀김 반죽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가게 안은 고요했습니다. 아직 손님이 올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학교가 5시에 끝나니까요. 할머니는 물을 썰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닫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또 광고 전화인가? 안 받을까? 하지만 받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보세요. 엄마. 할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회사에서 전화하네.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지금 큰일 났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급했습니다. 다급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어디 다쳤어? 엄마, 나 차 몰다가 사람을 쳤어. 할머니가 들고 있던 칼이 도마 위에 떨어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뭐라고? 수진아, 사람을 크게 다쳤어. 너는 괜찮고.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합의금 요구하는데 300만 원, 지금 당장 300만 원이 필요해. 300만 원.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안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한대. 피해자가 지금 경찰 부르려고 해.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보낼게. 수진아, 울지 마. 괜찮아. 엄마, 고마워. 계좌번호 문자로 보낼게. 빨리.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이, 우리 수진이가 사람을 쳤다니.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지금 얼마나 떨고 있을까? 할머니는 서둘러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옷장 위에 숨겨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450만 원. 분식집 운영하면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손자 생일 선물 사려고 아껴뒀던 돈. 겨울 난방비 내려고 모아둔 돈.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가게 문을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영업 중이라는 팻말을 뒤집어 휴무로 바꿨습니다. 마침 가게 앞을 지나가던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장사 안 해요. 할머니는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내일 오세요. 그리고 서둘러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빠르게 걸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걸어가면서 할머니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300만 원. 큰 돈이네. 통장에 450만 원 있으니까 보낼 수는 있어. 그런데 보내고 나면 150만 원밖에 안 남네. 다음 달 월세가 80만 원. 재료비가 50만 원. 그럼 20만 원밖에 안 남네. 그걸로 한 달을 어떻게 살지.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돼. 우리 딸이 더 중요하지. 우리 딸이 경찰서에 잡혀가는 것보다야. 그런데 걸으면서 할머니는 계속 뭔가 걸렸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아까 전화. 분명 딸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24년 동안 들어온 그 목소리.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 딸은 전화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 엄마는 건강하시고, 밥은 잘 드시고, 무리하지 마. 그렇게 천천히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마치 교과서 읽듯이. 감정이 없었습니다. 평소 딸의 따뜻한 목소리와 달랐습니다. 빠르게 말했습니다. 마치 기계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인사가 없었습니다. 평소 딸은 전화 끝날 때 항상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또 전화할게. 건강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고마워. 빨리 한마디 후 뚝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상한데. 뭔가 이상해. 하지만 곧 다시 걸었습니다. 놀라서 그러겠지. 사람을 쳤는데 제정신이겠어. 평소처럼 말할 겨를이 없었겠지. 은행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지만 시간은 이미 은행 업무 마감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ATM 기계 앞에 섰습니다. 신용카드를 밀어 넣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숫자 버튼을 하나하나 눌렀습니다. 잘못 누를까봐 조심조심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메뉴가 나왔습니다. 예금 조회, 출금, 이체, 통장 정리. 할머니는 이체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잔액이 나왔습니다. 450만 원. 할머니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돈을 지금 보내야 하는구나. 할머니는 계좌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로 온 계좌번호를 보면서 한 자리 한 자리 눌렀습니다. 국민은행 302-2345-6789. 할머니는 잠시 멈췄습니다. 예금주가 왜 이정민이지? 수진이 이름이 아니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아, 피해자 이름이구나. 합의금이니까 피해자 계좌로 보내는 거겠지. 할머니는 계속 입력했습니다. 금액을 입력하는 칸이 나왔습니다. 손가락이 숫자 위에 올라갔습니다. 300만 원. 300만 원. 화면에 큰 숫자로 나왔습니다. 3,300만. 아니, 300만 원. 할머니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300만 원을 보내면 통장에 남는 돈은 150만 원. 다음 달 월세 80만 원. 재료비 50만 원. 그럼 남는 건 20만 원. 2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전기세, 가스비, 핸드폰 요금, 식비.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어떻게 하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돼.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돼. 우리 딸이 더 중요하지. 우리 딸이 경찰서에 잡혀가는 것보다 돈이 뭐가 중요해. 할머니는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화면이 나왔습니다. 최종 확인 화면이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정민 은행 국민은행 계좌번호 302-2345-6789 금액 300만 원. 맞습니까? 이체하시겠습니까? 화면 아래에 두 개의 버튼이 있었습니다. 왼쪽은 취소, 오른쪽은 확인. 확인 버튼은 붉은색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그 버튼 위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 끝에서 땀이 났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화면 위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까 그 번호에서였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 보냈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까보다 차갑고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금 보내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엄마, 빨리. 피해자가 지금 경찰 부르려고 한다니까. 빨리 안 보내면 나 정말 끝이야.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지금 바로 보낼게. 할머니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확인 버튼. 손가락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멈칫했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버튼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아까 딸의 목소리. 분명 우리 딸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소리는 차갑고 짜증 섞인 이 목소리는 우리 딸이 저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할머니는 손을 걷었습니다. 버튼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아까 딸이 뭐라고 했지? 회사 전화로 건다고 했어. 개인 전화는 고장났다고 했어. 그런데 우리 수진이가 다니는 회사가 작은 회사인데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곳인데 거기서 회사 전화를 줄 리가 없는데. 그리고 목소리. 분명 딸 목소리가 맞는데 감정이 없었어. 평소 딸은 전화할 때 웃으면서 말하는데 엄마, 나 이렇게 밝게 말하는데 오늘은 기계처럼 또박또박 말했어. 말투도 빨랐어. 평소 딸은 천천히 말하는데 오늘은 쏟아내듯 빨리 말했어.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인사가 없었어. 평소 딸은 전화 끝날 때 항상 말했지. 엄마 사랑해. 또 전화할게. 건강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뚝 끊었어. 고마워, 빨리. 그리고 끊었어.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보자. 딸한테 직접 전화해보자. 할머니는 ATM 기계에서 손을 떼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딸 이름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할머니가 저장해둔 번호. 딸이 몇 년째 쓰고 있는 번호. 할머니가 잘 아는 그 번호. 할머니는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받지 않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전히 받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안 받지? 정말 사고가 난 건가? 지금 피해자랑 통화 중인가? 아니면 경찰이랑 이야기하는 중인가? 따르르릉. 끊어졌습니다. 부재중 전화로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불안해졌습니다. 어떡하지? 딸한테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까 그 모르는 번호에서. 할머니는 서둘러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왜 끊었어? 지금 피해자가 경찰한테 전화하려고 해. 엄마, 빨리 안 보내면 정말 큰일 나. 목소리가 더 급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우리 딸 맞지? 엄마, 무슨 소리야? 나야, 수진이야. 지금 그런 거 물어볼 때야? 빨리 보내줘. 할머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만약 진짜인데 내가 안 보내면 어떡하지? 우리 딸이 정말 경찰서에 잡혀가면 어떡하지? 하지만 만약 가짜면 어떡하지? 300만 원을 그냥 날리면 어떡하지? 할머니는 ATM 기계와 휴대폰을 번갈아 봤습니다. 화면에는 아직도 확인 버튼이 떠 있었습니다. 붉은색으로. 할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ATM 기계 위쪽 작은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고객님, 주의하십시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근 AI 음성 합성 기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AI 음성 합성.
할머니는 그 단어를 들었습니다. 가족을 사칭한 전화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가족 사칭. 할머니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송금 전 꼭 일일이 경찰에 신고하세요. 한번 송금한 돈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안내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귀에 들어왔습니다. AI 음성 합성. 가족 사칭. 그게 뭔지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혹시 나한테 온 전화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ATM 기계 옆에 선 채로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인터넷을 켰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습니다. 아이콘을 찾는 데만 한참 걸렸습니다. 인터넷 창이 열렸습니다. 검색창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한 글자 한 글자 눌렀습니다. AI. 보이스피싱. 할머니는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뉴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AI 음성 사기 피해 급증. 추석 연휴 3배 폭증. 할머니는 그 제목을 눌렀습니다. 기사가 열렸습니다. 글자가 작았습니다. 할머니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손가락 2개로 벌렸습니다. 글자가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최근 범죄 조직이 AI 기술을 이용해 가족의 음성을 합성, 사고를 빙자해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피해자들은 목소리가 너무 비슷해서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할머니는 계속 읽었습니다. 유튜브나 SNS에 올라온 영상에서 몇 초만 목소리를 추출하면 AI가 그 목소리를 학습해 똑같이 만들어낸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 피해가 급증했으며 경찰청에 따르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머니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럼 아까 그 전화가, 그 딸의 목소리가 가짜였다는 말인가? 할머니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딸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꼭 받아야 해. 확인해야 해. 따르릉, 따르릉.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또 안 받나? 할머니의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여보세요? 받았습니다. 드디어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목이 메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무슨 일이야? 아까 부재중 전화 2통 왔던데. 그 목소리. 밝고 경쾌하고 웃음기가 있는 목소리. 평소에 듣던 딸의 목소리. 따뜻한 딸의 목소리. 아까 전화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아까 전화는 가짜였구나.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ATM 기계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어디야? 엄마, 나 회사야. 회의 중이었어.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사고 안 났어? 사고? 무슨 사고?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잠깐 헷갈렸어. 너 괜찮구나. 사고 안 났구나.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회의 마저 해. 엄마는 괜찮아. 엄마, 저녁에 다시 전화할게요. 걱정되네. 그래, 알았어. 일 잘해.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엄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ATM 기계 화면에는 아직도 송금 대기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정민 금액 300만 원 확인 버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왼쪽의 회색 버튼을. 거래가 취소되었습니다. 화면에 그렇게 떴습니다. 할머니는 신용카드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엄마. 누군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민수야.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가게 갔더니 문 닫혀 있고. 무슨 일이세요? 아들은 할머니가 ATM 기계 앞에 주저앉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왜 여기 주저앉아 계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놀라서. 아들이 할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말씀해 보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까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 사고를 냈다고. 사람을 쳤다고. 300만 원을 보내라고.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돈을 보내려고. 송금 버튼까지 눌렀어. 근데 그게 가짜였어.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가짜요? 어떻게 아셨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 수진이 목소리가 맞긴 한데 평소랑 달랐어. 그래서 확인 전화를 했지. 수진이한테 직접. 그랬더니 수진이는 회사에서 회의 중이더라.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거 사기예요. 요즘 뉴스에서 맨날 나온다니까요. AI로 목소리 만드는 거래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AI가 뭐니? 인공지능이요. 컴퓨터가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는 기술이에요. 엄청 똑같이 만든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요즘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대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송금 안 하셔서. 그때 옆에서 ATM 기계를 기다리던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실 뻔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남성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글쎄, 저도 한 달 전에 똑같이 당했어요. 아들 목소리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AI가 만든 가짜 목소리였더라고요.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된 일이세요? 남성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당시 아들이 해외에 나가 있었는데. 글쎄, 아들이 해외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을 빨리 물어주지 않으면 경찰이 잡아가고 해외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입금을 해줬는데 글쎄. 한동안 중년 남성은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남성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500만 원 날렸죠. 송금하고 나서 진짜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아들이 멀쩡히 잘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사기인 걸 알았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 돈은 돌려받으셨어요? 남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미 인출됐대요. 범인들은 해외에 있고요. 경찰이 수사는 한다는데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대요. 중년 남성은 한숨을 쉬고 나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뉴스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요즘 이런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할머니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뉴스 기사가 보였습니다. AI 딥보이스 사기, 추석 연휴 피해 급증. 가족 목소리까지 속인다. 남성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기꾼들은 SNS나 유튜브에서 목소리를 훔쳐갑니다. 수진 씨가 혹시 SNS에 영상 올린 적 있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서 영상 찍었다고 했어요.
그걸 인스타그램인가 뭔가에 올렸다고. 바로 그겁니다. 그 영상에서 엄마 라고 외친 딱 3초, 아니 2초만 있으면 됩니다. AI가 그 목소리를 학습해서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단 몇 초로요? 요즘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어요. 딥러닝이라는 기술인데 컴퓨터가 목소리의 특징을 학습합니다. 높이, 속도, 억양, 발음. 그걸 다 학습해서 똑같이 재현합니다.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그래서 제가 SNS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함부로 가족 사진이나 영상 올리지 말라고. 남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아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할머니께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게 바로 그겁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AI는 목소리는 똑같이 만들 수 있지만 감정까지는 완벽하게 못 만듭니다. 그래서 좀 말이 또박또박하고 기계 같고 빠르게 말하는 느낌이 듭니다. 평소 가족의 말투와 다른 느낌이 들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수진이 목소리가 맞긴 한데 감정이 없었어요. 또박또박 말하고 빠르게 말하고 인사도 없이 끊고. 바로 그겁니다. 그게 AI 목소리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평소 가족의 말투와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특히 우리 같은 나이분들이 많이 당하셨대요. 자식 걱정하는 마음이 크니까. 사기꾼들이 그걸 노리는 거죠. 아들 민수가 할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송금 안 하셔서. 만약 보내셨으면 300만 원 다 날릴 뻔했어요. 할머니는 중년 남성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아니에요. 저도 당해봐서 아니까 다른 분들은 안 당하셨으면 해서요. 다행히 할머니께서는 스스로 의심하셨잖아요. 그게 할머니를 구한 겁니다. 남성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한테 전화 오면 아무리 목소리가 똑같아도 꼭 영상통화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저장된 번호로 다시 확인 전화를 하세요.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분식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같이 걸어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쉬세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가게 가서 정리 좀 해야 해. 아침에 서둘러 나오느라 국자도 떨어뜨리고 그랬거든. 둘은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안은 아침에 나갈 때 그대로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국자, 엎질러진 육수, 도마 위에 반쯤 썬 무.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도와주려 했지만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너는 집에 가. 며느리랑 손자가 기다리잖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늘 많이 놀랐지만 이제 괜찮아. 가. 아들은 걱정스럽게 할머니를 보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엎질러진 육수를 닦았습니다. 떨어진 국자를 주워서 설거지했습니다. 도마 위에 물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만약 송금을 했다면 어땠을까? 300만 원을 날렸다면 어땠을까? 10년 동안 모은 돈.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은 돈. 그 돈을 그냥 날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깨달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기꾼들이 훔치려 한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식이 위험에 처했다고 하면 뭐든 다 내줄 수 있는 그 마음. 자식을 위해서라면 평생 모은 돈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 사기꾼들은 바로 그걸 노렸던 겁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김밥 더 팔고, 떡볶이 더 팔고, 손님 더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낫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송금을 했다면, 그리고 사기인 걸 알았다면, 할머니는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내가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내가 왜 확인을 안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 그렇게 자책하며 살았을 겁니다. 할머니는 일어나서 가게 유리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큰 종이를 꺼냈습니다. 빨간 매직으로 크게 썼습니다. AI 보이스피싱 주의. 가족 목소리라도 직접 확인하세요. 영상통화 요구하세요. 저장된 번호로 다시 전화하세요. 그 종이를 유리문에 붙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손님들이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AI 보이스피싱이 뭐예요?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딸 목소리로 전화가 왔던 일을, 사고를 냈다고 했던 일을, 300만 원을 보내라고 했던 일을, 그리고 그게 가짜였다는 것을, 컴퓨터가 만든 목소리였다는 것을. 손님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무섭네요, 정말. 할머니는 한 분 한 분께 당부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가족 목소리라고 다 믿지 마세요. 꼭 영상통화로 확인하세요. 저장된 번호로 다시 전화하세요. 그리고 매일 저녁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짜 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하루 어땠어? 엄마 잘 지냈어요. 엄마는요? 엄마도 잘 지냈어. 손님도 좀 있었고. 오늘 날씨가 좋더라.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알아. 너도 건강 챙기고.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엄마.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마음을 훔치는 거야. 사기꾼들은 우리 지갑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노린다는 걸. 자식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용한다는 게 제일 나쁜 거야. 할머니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장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김밥 재료를 손질하고 떡볶이 육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세상이 무서워도 사기꾼들이 악랄해도 우리가 조심하면 막을 수 있다는 걸 할머니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심하고 확인하는 것이라는 걸. 아무리 목소리가 똑같아도 아무리 급해 보여도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걸.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오면 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영상통화를 요구했습니다. 급하다고 해도 저장된 번호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알렸습니다. 단골 손님들께, 이웃 가게 주인들께, 만나는 분들마다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선희 할머니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할머니는 운이 좋았습니다. 스스로 의심했고 확인했고 송금을 멈췄으니까요. 만약 할머니가 그냥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확인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300만 원을 그냥 날렸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당하고 계십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만 AI 보이스피싱 피해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피해 금액도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가 제일 위험합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사기꾼들이 노립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가족 목소리라도 의심하세요.
AI가 몇 초만으로 목소리를 똑같이 복제합니다. 목소리만 믿으면 안 됩니다. 평소 가족의 말투와 비교해 보세요. 둘째, AI 목소리의 특징을 기억하세요. 또박또박 말합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기계처럼 빠릅니다. 인사 없이 뚝 끊습니다. 이런 특징이 느껴지면 의심하세요. 셋째, 영상통화를 요구하세요. 급해서 안 된다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진짜 가족이면 영상통화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화면이 깨졌다, 고장났다, 다 핑계입니다. 넷째, 저장된 번호로 직접 전화하세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전화는 끊고 저장된 번호로 다시 거세요. 그게 제일 확실한 확인 방법입니다. 다섯째, 송금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무리 급해도 5분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가족한테 물어보세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경찰 112에 신고하세요. 한 번 보낸 돈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가족, 친구들과 함께 보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꼭 전해주세요. 스마트폰이 서툰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 공유가 누군가의 평생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 사기꾼들은 그걸 노립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와 기가 막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연밥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